600여 명의 무인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있었다. 중소문파 연합의 잔존 병력이었다. 그들 앞에 곽천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낙무휼이 서 있었다. 낙무휼의 뒤편으로는 야랑회 소속 300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뇌화문의 문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못했다. 낙무휼이 앞으로 나섰다. 오늘부터 내가 이 연합군을 지휘한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뭐라고? 야랑회 놈이? 병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야랑회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였을 뿐 연합의 주도권은 뇌화문에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야랑회 회주가 지휘권을 가져간다니. 낙무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광문주께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으셨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에게 정중히 부탁하시기에 거절할 수가 없었지. 곽천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니, 들 수가 없었다. 저게 부탁이었나? 곽천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어젯밤 낙무휼은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휘권을 넘기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잠깐! 누군가 앞으로 튀어나왔다. 호대산이었다. 청랑문의 문주. 떡 벌어진 어깨에 허리춤에 돌을 움켜쥔 채 그가 낙무휼을 노려보았다. 연합 내에서 곽천 다음 가는 실력자로 인정받는 자였다. 납득이 안 된다. 그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다. 광문주께서 스스로 물러나셨다고? 말이 되나? 우리는 뇌화문을 따라온 거야. 야랑회가 아니라.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웅성거림이 번졌다. 호대산이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병사들의 사기가 살아났다. 그는 불같은 성격으로 싸움판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자였고 그만큼 용맹했다. 낙무휼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래서 지휘권 이양의 근거를 대라. 호대산이 돌을 뽑아들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아니면 이 호대산이 직접 확인하지.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호대산은 인류 고수였다. 연합 내에서 곽천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력자. 그가 나섰으니 야랑회 회주 따위는 문제도 아닐 터였다.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확인? 바람이 스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찰나였다. 호대산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머리가 허공에서 빙글 돌더니 땅바닥에 떨어졌다. 털썩. 몸통이 뒤늦게 무너졌다. 돌을 뽑아든 자세 그대로. 뭐지? 호문주가 한 합도 못 버텼어?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누구도 낙무휼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다. 분명 제자리에 서 있었는데 어느새 그의 손에는 피 묻은 검이 들려 있었다. 괴물이다. 저런 고수였어? 호대산은 인류였다. 연합 내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다. 그런 자가 단일 초식에 목이 달아났다. 반격은커녕 검이 다가오는 것조차 보지 못한 채 공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낙무휼이 검에 묻은 피를 툭툭 털었다. 그의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다. 웃고 있었다.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웃음을 보는 자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낙무휼이 검에 묻은 피를 툭툭 털었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서. 그가 몸을 숙여 땅에 떨어진 호대산의 머리를 집어들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머리채를 움켜쥔 채 병사들을 향해 들어올렸다. 피가 뚝뚝 떨어졌다. 아, 호문주 할 말이 있다고. 낙무휼이 호대산의 머리에 귀를 가까이 가져갔다. 마치 정말로 무슨 말을 듣는 것처럼.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낙무휼이 피식 웃더니 호대산의 머리를 내던졌다. 머리가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 병사들 앞에 멈췄다. 또 의견 있는 사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낙무휼의 시선이 천천히 병사들을 훑었다. 늑대가 양떼를 훑어보듯, 뱀이 먹잇감을 고르듯. 없나? 침묵이 이어졌다. 도망가고 싶다.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700여 명의 무인들 중 대다수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독립이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은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러나 도망칠 수 있을까? 저 괴물 같은 고수 앞에서. 게다가 뒤편에는 야랑회 300명이 도열해 있었다. 낙무휼이 그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피식 웃었다. 내가 미리 말해두지. 그의 목소리가 공터에 울렸다. 너희들에게 선택지는 없어. 발걸음을 옮기며 그가 천천히 병사들 앞을 거닐었다. 천마신교와 싸우든지, 걸음을 멈췄다. 아니면 나한테 죽든지.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낙무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처럼. 근데 나는 곱게 죽이지 않아. 그가 웃었다. 내가 제발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지고 놀다가 죽일 거거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 저 괴물 앞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끝났다.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절망이 700명의 가슴을 짓눌렀다. 낙무휼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눈빛들.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좋아. 그가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 사이에 오해는 없겠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곽천이 고개를 숙인 채 이를 악물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으나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중소문파 연합은 이미 연합이 아니었다. 야랑회의 사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천마신교 영역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다. 운무진이 이끄는 부대 70여 명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제길.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마을 한가운데서 중소문파 연합의 잔당들이 날뛰고 있었다. 30명 남짓.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백성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전개. 흑영진의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좌우로 벌어지며 적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운무진은 기다리지 않았다. 땅을 박차고 튀어나간 그가 가장 먼저 칼을 휘두르던 자의 등 뒤에 나타났다. 검이 번쩍이더니 목이 떨어져 나갔다. 피가 튀기도 전에 운무진의 신형이 다음 적에게로 날아갔다. 천마신교 놈들이다. 도망쳐. 적들이 흩어지려 했으나 이미 부대가 퇴로를 막고 있었다. 사방이 틀어막힌 그들의 얼굴에 절망이 떠올랐다. 운무진의 검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허리를 베고 팔을 자르고 목을 쳤다. 붉은 검기가 번뜩일 때마다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는 분노하고 있었다.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분노. 반시경도 지나지 않아 30명이 모두 쓰러졌다. 부상자 확인하고 불부터 꺼. 흑영진이 소리쳤다. 대원들이 흩어져 불을 끄기 시작했다. 운무진은 검에 묻은 피를 털어내며 마을을 둘러보았다. 늦었다. 이미 절반 이상의 가옥이 불탔고 시신 몇 구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였다. 대주님! 대원 하나가 급히 달려왔다. 그가 가리킨 방향을 보는 순간 운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산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또 운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시에 두 곳을 친 것이다. 대주. 예. 불 진압은 맡기겠습니다. 20명 남기고 나머지는 저와 함께 갑니다.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50명이 운무진을 따라 산을 넘었다. 두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참혹했다. 50명 가까운 적들이 마을을 짓밟고 있었다.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울려 퍼졌다. 운무진이 도착하자마자 뛰어들었다. 검이 허공을 갈랐다. 붉은 검기가 뻗어나가 적 셋의 가슴을 동시에 관통했다. 피가 솟구치며 그들이 쓰러졌다. 천마신교다. 도망쳐. 적들이 흩어지려 했으나 운무진이 더 빨랐다. 천마다변보가 펼쳐지며 그의 신형이
순식간에 적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적건!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붉은 잔상을 남기며 움직이는 신법. 며칠 전 1000명을 상대로 홀로 진을 뚫던 그 괴물. 그때 그 괴물이다. 공포가 퍼져나갔다. 운무진은 멈추지 않았다. 검을 막는 자의 손목을 비틀어 꺾고 도망치는 자의 다리를 베었다.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고 검자루로 관자놀이를 내리쳤다. 쓰러진 자를 밟고 넘어가 다음 적의 목을 베었다. 싸움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다.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부대가 합류하자 전투는 더욱 빠르게 끝났다. 반시경 만에 50명이 모두 땅에 쓰러졌다. 살아남은 자는 없었다. 운무진이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불타는 집들, 널브러진 시신들, 울부짖는 생존자들,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운무진이 입을 열었다. 정찰조를 편성해야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뒷북만 쳐서는 백성들만 죽어납니다.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명을 보내시렵니까? 10명. 운무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방으로 풀어주십시오. 적을 발견하면 절대 싸우지 말고 위치만 확인한 뒤 돌아오라고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흑영진이 돌아서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한 시즌이 지났다. 마을 수습이 한창이었다. 불길은 잡았으나 피해가 컸다. 운무진은 부상자들을 살피며 이를 악물었다. 죽은 자만 12. 대부분 노인과 아이들이었다. 운공자. 흑영진이 다가왔다. 정찰조가 돌아왔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돌렸다. 숨을 헐떡이는 대원 하나가 급히 다가와 폭권했다. 50명 정도 되는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서쪽으로 이리 떨어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습격 전입니까? 예. 아직 마을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운무진이 흑영진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가야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습은 남은 인원에게 맡기고 40여 명이 서쪽으로 달렸다. 산길을 달리는 도중이었다. 운공자. 흑영진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말입니까? 패잔병들입니다. 흑영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까? 운무진의 발걸음이 살짝 느려졌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동시다발, 소규모 분산. 이건 누군가 지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움직임이었다. 누가? 그리고 숫자도 이상합니다. 흑영진이 말을 이었다. 매번 소수만 움직입니다. 왜 한꺼번에 치지 않고 나눠서 오는 겁니까? 운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뭔가 노리는 게 있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함정인 줄 알아도 갈 수밖에 없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운무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무슨 수를 쓰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백성들부터 지켜야 합니다. 예.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속도를 높였다. 세 번째 마을. 운무진의 부대가 도착했을 때 적들은 막 마을 입구에 들어서려는 참이었다. 멈춰라! 운무진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50여 명의 적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떠올랐다. 뭐야? 벌써 왔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운무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을 뽑아들며 땅을 박찼다. 천마다변보. 붉은 잔상이 허공에 남았다. 순식간에 적들 한가운데 파고든 운무진의 검이 번뜩였다. 퍽! 선두에 서 있던 자의 가슴이 뚫렸다. 흩어져! 누군가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다. 운무진의 검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한 놈을 베고 돌아서며 다음 놈의 목을 쳤다. 피가 튀고 비명이 터졌다. 흑영대가 합류했다. 포위망이 좁혀지자 적들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번에도 일방적인 학살이었다. 반시경 만에
50명이 모두 쓰러졌다. 운무진이 검에 묻은 피를 털며 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제때 도착했다. 마을에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안도할 수 없었다. 이게 끝이 아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산등성이 너머에서 한 사내가 몸을 낮추고 있었다. 야랑회 소속.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그는 마지막 적이 쓰러지는 것을 확인하고 재빨리 몸을 돌렸다. 반시진 뒤, 야랑회 본진. 보고드립니다. 사내가 낙무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 번째 마을도 실패했습니다. 50명 전멸. 낙무휴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있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보고를 듣던 그가 피식 웃었다. 이번에는 습격전에 막았다며? 예. 정찰조를 풀었던 모양입니다. 호. 낙무휴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머리도 돌아가는군. 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금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옷이 찰랑거렸다. 그래, 마음껏 미쳐 날뛰어라. 창밖을 바라보며 그가 중얼거렸다. 멀리 연기가 피어오르는 방향. 그곳에서 지쳐가고 있을 젊은 고수를 떠올리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투가 끝난 뒤였다. 운무진이 마을 입구를 살피고 있을 때 흑영진이 다가왔다. 운공자, 이것 좀 보십시오. 그가 가리킨 곳을 보는 순간 운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발자국이었다. 마을로 들어오려던 길 옆 풀이 짓밟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수십, 아니 100명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원이 지나간 흔적. 이건 방금 놈들 숫자가 아닙니다. 흑영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훨씬 많은 인원이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운무진이 몸을 낮춰 발자국을 살폈다. 흙이 아직 촉촉했다. 한 시진도 안 된 흔적이었다. 방향은 서쪽입니다. 저 산길로 향한 것 같습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들어 서쪽을 바라보았다. 좁은 산길이 산등성이를 타고 이어져 있었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소규모로 마을을 습격하면서 본대는 따로 움직이고 있었다. 대체 뭘 노리는 것인가? 쫓아야 합니다. 흑영진이 말했다. 놔두면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너무 조직적이다. 패잔병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누군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지휘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도 의도된 것일 수 있었다. 함정일 수도 있다. 본교에 연통을 보내겠습니다. 운무진이 입을 열었다.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운무진이 대원 하나를 불렀다. 본교로 돌아가라. 예. 보고 내용은 이렇다. 운무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심상치 않다. 현재 우리는 서쪽 산길로 적의 본대를 추적 중이다. 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용을 되뇌었다. 그리고 운무진이 덧붙였다. 함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후속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해라. 알겠습니다. 대원이 몸을 돌려 달려갔다. 운무진이 남은 대원들을 돌아보았다. 40여 명. 거듭된 강행군과 3번의 전투를 치르며 지친 기색이 역력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반나절 정도 흔적을 따라 산길을 오르자 협곡이 나타났다. 운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좁은 길이었다. 양옆으로 가파른 절벽이 솟아있었고 한 줄로 서야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었다. 저 안에서 매복을 당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지형. 운공자. 흑영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매복하기 좋은 곳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운무진의 미간이 좁혀졌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이 협곡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규모가 꽤 큰 편입니다. 운무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십이 넘는 인원이 이쪽으로 향했다. 그 끝에 마을이 있다. 놓치면 또 백성들이 죽는다.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다. 대주. 운무진이 입을 열었다. 함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눠서 들어갑시다.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나누시렵니까? 제가 20명을 이끌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대주는 나머지 20명과 후방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흑영진이 대원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운무진이 덧붙였다. 만약 안에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지면 무리해서 들어오지 마십시오. 본교에 지원 요청을 보냈으니 버티면 됩니다. 운공자야말로 조심하십시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검을 뽑아들었다. 간다. 20명의 대원이 그 뒤를 따랐다. 협곡 안으로 들어섰다. 양쪽 절벽이 높이 솟아 있었다.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어둑어둑했다. 발소리가 절벽에 부딪혀 울렸다. 운무진의 눈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위를 살피고 앞을 살피고 뒤를 돌아보았다. 조용하다. 너무 조용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선두에 섰던 대원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저기. 운무진이 시선을 돌렸다. 저 앞에 사람들이 보였다. 20~30명 정도.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쫓기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저놈들이다. 운무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러나 동시에 찝찝함이 밀려왔다. 왜 저렇게 느리게 걷지? 발자국을 보면 급하게 이동한 흔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 마치 일부러 기다리는 것처럼. 미끼인가? 아닐 수도 있었다. 추격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속도를 늦춘 것일 수도 있었다. 판단해야 했다. 저놈들을 놓치면 마을이 당한다. 그러나 함정일 가능성도 있다.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쫓는다. 어차피 돌아갈 수 없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끝을 봐야 했다. 간다. 따라와라. 운무진이 속도를 높였다. 20명의 대원이 그 뒤를 따랐다. 협곡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천마신교 본진. 집무실에서 연화와 흑영무가 마주 앉아 있었다. 교주가 부상당한 이후 교회 대소사는 연화가 처리하고 있었고 흑영무가 그녀를 보좌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보고드립니다. 전령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운 공자께서 보내신 연통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말해라. 적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심상치 않다. 현재 서쪽 산길로 적의 본대를 추적 중이다. 함정일 가능성이 있으니 후속 지원을 요청한다.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쪽 산길이라고? 예. 흑영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쪽은 협곡으로 이어지는 곳 아니냐? 전령이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산길을 따라가면 협곡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길이 한참 이어지고 그 너머에 마을이 있습니다. 협곡이라. 흑영무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함정입니다. 연화가 그를 돌아보았다.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소교주. 흑영무가 단호하게 말했다. 서쪽 산길의 협곡은 매복하기에 이보다 좋은 곳이 없습니다. 양쪽이 절벽이라 위에서 공격하면 피할 곳이 없습니다. 흑영무가 전령을 돌아보았다. 적의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처음 싸웠을 때는 900에서 1000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운 공자께서 선두에 서서 적들의 기세를 꺾으셔서 많이 도망을 쳤는데 지금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연화와 흑영무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중소문파 연합은 기껏해야 100, 200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것이 갑자기 몇 배 이상으로 불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천마신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첩보를 통해 이런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 교내 상황이 어수선하다는 증거였다. 연화의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럼 무진이 지금 적의 그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연화가 벌떡 일어섰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소교주께서 직접?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연화가 전령을 돌아보았다. 당장 재건에 투입된 무인들까지 전부 소집해라.
지금 당장 출발한다. 네. 전령이 뛰어나갔다. 흑영무가 입을 열었다. 소교주. 예. 조심하십시오. 적이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라면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곡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유인해서 끌어내거나 아니면 위에서 역습하십시오. 안으로 들어가면 적의 의도대로 당합니다. 연화가 검을 챙겨 들었다. 감사합니다, 우호법. 그녀가 집무실을 나서자 흑영무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공자, 버텨주시오. 협곡 위, 낙무휼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운무진의 부대가 미끼를 쫓아 협곡 깊숙이 들어왔다. 20여 명. 그리고 그 앞에는 미끼로 풀어놓은 30명이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다. 충분히 들어왔군.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아쉽지만 대어가 미끼를 물었으니 만족해야 하나. 낙무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가 손을 들었다. 떨어뜨려. 회주. 곽천이 급히 나섰다. 아직 우리 사람들이 밑에 있어. 낙무휼이 고개를 돌렸다.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 곽천을 훑었다. 그래서 상관 있나?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하지만 30명입니다. 30명. 낙무휼이 금반지를 만지작거렸다. 그 30명 살리려다 대어를 놓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곽천이 입을 다물었다. 호대산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낙무휼이 다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떨어뜨려.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양쪽 절벽에서 굉음이 터졌다. 쿠르르르릉.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렸다. 수십 개의 바위가 절벽을 타고 굴러 떨어졌다. 으악! 비명이 터졌다. 미끼로 쓰인 30명이 바위에 깔려 나뒹굴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 비명, 신음이 뒤엉켰다. 곽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자는 미친놈이다. 아군이고 적이고 없었다. 그저 목적을 위해 모든 것을 밟아버리는 괴물. 낙무휼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자, 천마신교 도련님, 얼마나 버티나 볼까? 그가 중얼거렸다. 협곡 입구에서 100여 보 떨어진 곳. 흑영진은 20명의 대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운무진이 들어간 지 반식경쯤 지났을 때였다. 쿠르르르릉. 굉음이 울렸다. 뭐지? 흑영진이 고개를 들었다. 협곡 안쪽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땅이 흔들렸다. 발밑이 진동했다. 협곡이다. 달려! 흑영진이 소리치며 뛰었다. 대원들이 뒤따랐다. 협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르르르릉. 양쪽 절벽에서 바위들이 쏟아져 내렸다. 협곡 입구가 순식간에 메워졌다. 뒤로! 흑영진이 소리쳤다. 대원들이 뒤로 물러났다. 거대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며 입구를 완전히 막아버렸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흑영진이 앞으로 나섰다. 사람 키의 2배는 넘는 바위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다. 틈새조차 보이지 않았다. 운공자! 흑영진이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운공자! 다시 외쳤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함정이었다. 이를 악물었다. 그때였다. 슈슈슉. 하늘에서 화살이 날아왔다. 피해. 흑영진이 검을 빼 화살을 쳐내며 소리쳤다. 대원들이 흩어졌으나 2명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위에 적이 있다. 고개를 들었다. 절벽 위. 궁수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무리민들이 절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포위다. 흑영진이 외쳤다. 적들이 사방에서 몰려왔다. 절벽에서 내려온 자들이 100명은 넘어 보였다. 위에서는 화살이 계속 쏟아졌다. 원영진. 대원들이 흑영진을 중심으로 모였다. 등을 맞대고 검을 들었다. 적들이 달려들었다. 흑영진의 검이 번뜩였다. 선두의 선자의 가슴을 베고 돌아서며 옆에서 찔러오는 창을 쳐냈다.
대원들도 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숫자가 너무 많았다. 대원 하나가 쓰러졌다. 또 하나가 화살에 맞았다. 이대로는 전멸이다. 흑영진이 이를 악물었다. 판단해야 했다. 여기서 버티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후퇴한다. 뚫어! 흑영진이 소리쳤다. 검기를 뿜어 앞에 적들을 밀어냈다. 그 틈을 타 대원들이 달렸다. 적들이 쫓아왔다. 화살이 날아왔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100여 보를 달려서야 화살이 닿지 않는 거리에 이르렀다. 적들의 추격도 멈췄다. 협곡 근처를 지키려는 듯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다. 인원 확인.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12 남았습니다. 20명 중 8이 죽었다. 흑영진이 이를 악물었다. 주먹이 떨렸다. 운 공자는 안에 계신다. 협곡 안. 사방이 막힌 곳. 지금쯤 수백 명의 적과 싸우고 있을 것이다. 가야 한다. 입구는 막혔다. 정면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흑영진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절벽이 솟아있었다. 거의 수직에 가까웠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우회한다. 흑영진이 입을 열었다. 절벽을 타고 돌아서 올라간다. 위에 있는 궁수들을 친다. 대원들의 얼굴에 긴장이 떠올랐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운 공자가 안에 계신다. 흑영진이 낮게 말했다. 혼자서 싸우고 계실 거다. 우리가 가야 한다.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흑영진이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버텨주십시오, 운 공자. 그리고 절벽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협곡 안. 운무진이 미끼를 쫓아 속도를 높이던 순간이었다. 후르르르릉. 굉음이 울렸다. 위.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양쪽 절벽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피해! 운무진이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쿵! 선두에 서 있던 대원 둘이 바위에 깔렸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울렸다. 으악! 살려! 아수라장이었다. 바위가 빗발치듯 쏟아졌다. 피할 곳이 없었다. 좁은 협곡 양쪽은 절벽 위에서 죽음이 내려오고 있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천마염왕검. 머리 크기만 한 바위가 떨어졌다. 붉은 검기가 뻗어나가며 바위를 갈랐다. 어렵지 않았다. 그 순간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개를 들었다. 마차만 한 바위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저건 자를 수 없었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 크기는 무리다. 검의 내공을 끌어모았다. 자르는 게 아니라 쳐내야 한다. 핫! 천마염왕검의 검기가 폭발했다. 바위의 측면을 강타했다. 쿵! 바위가 궤도를 틀어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이 흔들렸다. 아! 숨이 거칠어졌다. 팔에 충격이 남아 저렸다. 내공이 강한 무진에게도 저 정도 크기를 쳐내는 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쉴 틈이 없었다. 옆에서 비명이 터졌다.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후르르릉. 또 그림자가 드리웠다. 집채만 한 바위였다. 젠장. 이번엔 자르는 것도 쳐내는 것도 불가능했다. 몸을 날려 옆으로 피했다. 후웅. 바위가 떨어지며 땅이 갈라졌다. 충격파에 몸이 휘청거렸다. 살려! 도망쳐! 등 뒤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 바위에 깔린 대원이 있었다. 구할 수 없었다. 이를 악물었다. 검을 휘둘렀다. 또 휘둘렀다. 작은 바위를 자르고 중간 바위를 베고 큰 바위를 쳐냈다. 더 큰 놈이 떨어지면 피했다. 문제는 대원들이었다. 자신의 몸 하나 지키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흩어진 20명을 동시에 지킬 수는 없었다. 바위 하나 쳐내고 돌아서면 다른 곳에서 대원이 깔려 있었다. 하하하. 숨이 턱까지 찼다. 팔이 무거웠다. 큰 바위를 쳐낼 때마다 내공이 빠져나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위가 멈췄다. 하하하. 운무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검을 쥔 손이 떨렸다. 팔이 천근만근이었다. 참혹했다. 20명 중 살아남은 자는 대여섯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바위에 깔려 움직이지 않았다.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운무진의 주먹이 떨렸다. 분노였다. 끝이 아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슈슈슈슈슝 하늘이 검어졌다. 화살이었다. 수십 개의 화살이 절벽 위에서 쏟아졌다. 운무진이 검을 휘둘렀다. 붉은 검기가 부채꼴로 퍼지며 날아오는 화살을 쳐냈다. 챙챙챙챙. 자신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대원들은 달랐다. 막아! 소리쳤으나 살아남은 자들은 이미 지쳐 있었다. 바위를 피하느라 기력을 소진한 상태였다. 흑! 크악! 둘이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남은 건 넷. 운무진이 이를 악물었다. 위에 적이 있다. 올려다볼 여유가 없었다. 화살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운무진은 검기를 펼쳐 막아냈으나 대원들까지 완벽히 보호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와. 붙어서 움직여. 살아남은 넷을 자신의 등 뒤로 모았다. 검기를 방패 삼아 화살을 막으며 출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협곡 출구가 보이는 순간 운무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500여 명. 출구를 막아선 채 도열해 있었다. 칼을 뽑아든 자들. 그 눈빛에는 공포가 없었다. 오히려 여유로웠다. 쥐덫에 걸린 쥐를 바라보는 눈빛. 그때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쏟아졌다. 고개를 돌렸다. 절벽에서 무리민들이 뛰어내리고 있었다. 200이 넘는 숫자. 바위로 막힌 입구 앞에 착지하며 도열했다. 앞과 뒤가 동시에 막혔다. 완벽한 포위망이다. 앞에 500, 뒤에 200, 위에서는 화살.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운무진이 바닥에 쓰러진 시체에서 검 하나를 뽑아들었다. 양손의 검, 쌍검이었다. 지켜야 한다. 뒤에 넷이 있었다. 지치고 다친 넷. 저들이 죽으면 안 된다. 내 등 뒤에 붙어. 대원들이 운무진의 등 뒤로 모였다. 낙무휼이 멀찍이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 곽천과 독고염이 서 있었다. 몰아라. 낙무휼이 나지막이 명령했다. 함성이 터지며 적들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운무진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천마염왕검. 붉은 검기가 휘몰아치며 선두의 선자들을 쓸어버렸다. 대여섯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으나 그 뒤로 더 많은 적들이 밀려왔다. 일갑자의 내공이 있어도 힘겨웠다. 포위된 상태에서 아군을 지키며 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혼자라면 뚫고 나갈 수 있었으나 등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넷이 있었다. 검을 휘두르며 앞을 막았으나 옆에서 창이 찔려왔다. 몸을 틀어 피하며 베어넘겼으나 그 틈에 뒤에서 칼이 날아왔다. 등 뒤에서 비명이 터졌다. 대원 하나가 찔리려 하고 있었다. 몸을 돌렸다. 검기를 뿜어 대원을 노리던 자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 순간 푹 등에 칼이 박혔다. 젠장. 앞을 막으면 뒤가 뚫렸다. 대원을 지키면 자신이 찔렸다. 이를 악물고 뒤를 돌아 등을 찌른 자의 목을 베었다. 피가 튀었다. 멀찍이서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저것 봐. 그가 곽천에게 말했다. 부하를 지키려고 자기 몸을 내주네. 참 착해. 곽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운무진의 움직임을 쫓고 있었다. 강하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저 숫자를 상대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했다. 싸움이 계속되었다. 운무진의 검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붉은 검기가 번뜩일 때마다 적들이 쓰러졌으나 그 자리를 다른 적들이 채웠다. 끝이 없었다. 슈슉. 화살이 날아왔다. 위에서 대원을 향해 몸을 던져 막아섰다. 검으로 화살 셋을 쳐냈으나 넷째가 어깨를 파고들었다.
크. 신음을 삼키며 앞에서 달려드는 적을 베었다. 뽑을 틈이 없다. 어깨에 화살이 박힌 채로 싸워야 했다.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밀려왔으나 무시했다. 멈추면 죽는다. 천마염왕검. 검기가 폭발하며 주위의 적들을 밀어냈다. 잠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흑! 등 뒤에서 비명이 들렸다. 돌아보니 대원 하나가 가슴에 칼이 박힌 채 쓰러지고 있었다. 막지 못했다. 남은 건 셋. 이를 악물었다. 내공을 끌어올려 검에 실었다. 붉은 검기가 초승달처럼 휘어지며 뻗어나갔다. 스르륵. 적 옌일곱이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독고염이 눈을 가늘게 떴다. 검기를 날리는군. 그의 손이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슈슈슈슉. 암기가 빗발쳤다. 사방에서 날아왔다. 막아도 틈새를 노리며 파고들었다. 운무진이 검을 휘둘러 대부분을 쳐냈으나 전부는 막지 못했다. 허벅지에 하나가 박혔다. 크.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 틈에 앞에서 적들이 달려들었다. 검을 휘둘렀다. 베고 막고 쳐냈다. 한 놈을 베면 둘이 왔다. 둘을 베면 셋이 달려들었다. 크악. 또 비명이 들렸다. 대원 하나가 쓰러졌다. 남은 건 둘. 운무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분노와 자책이 뒤섞였다. 지키지 못했다. 또 얼마나 싸웠을까. 숨이 거칠어졌다. 바위를 쳐내고 화살을 맞고 수십 명을 베어 넘기며 내공이 바닥을 드러내가고 있었다. 상처가 쌓여갔다. 등, 어깨, 허벅지, 옆구리,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 자신의 피인지 적의 피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또 도망치십시오. 살아남은 대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리에 부상을 입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저희 때문에 공자님까지. 닥쳐. 운무진이 낮게 말했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그 순간 적 셋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오른손 검으로 하나를 맞고 왼손 검으로 하나를 베었다. 세 번째가 대원을 향해 찔러왔다. 몸을 던졌다. 푹. 대원 대신 칼을 맞았다. 옆구리에 깊이 박혔다. 피가 솟구쳤다. 비틀거리면서도 검을 휘둘러 자신을 찌른 자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옆구리에 박힌 칼을 뽑았다. 피가 쏟아졌다. 공자님. 대원이 울먹였다. 왜 저 때문에? 운무진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다. 슈슉. 화살이 날아왔다. 대원을 향해 막으려 했으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너무 많았다. 퍽. 화살이 대원의 목에 박혔다. 대원이 눈을 크게 떴다. 피가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가 운무진을 바라보았다. 공자님 살아. 말이 끝나지 않았다. 고개가 떨어졌다. 안 돼. 운무진이 소리쳤으나 소용없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20명이 모두 죽었다. 운무진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피투성이었다. 온몸이 상처였다. 옆구리에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다. 그러나 검을 내리지 않았다. 낙무휼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 그가 걸어왔다. 진심으로. 저 상태로 아직 서 있다니.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으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지킬 게 없으면 마음 편하게 싸울 수 있지. 낙무휼의 눈이 가늘어졌다. 웃음이 사라졌다. 아직도 싸울 생각이야? 덤벼라. 운무진이 낮게 말했다. 한 놈이라도 더 베고 죽겠다. 적들이 달려들었다. 이제 지킬 것이 없었다. 움직임이 달라졌다. 등 뒤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거침이 없었다. 양손의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오른손에서 붉은 검기가 피어올랐다. 천마염왕검. 마교의 절약이었다. 그런데 왼손은 달랐다. 은은한 푸른 빛이 검신을 감쌌다.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검기. 매화 향기가 스치듯 퍼져나갔다. 화산검법이었다. 저 건
적들 사이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오른손은 마공인데 왼손은 정파 검법이다. 곽천의 눈이 커졌다. 양이검? 정파와 사파의 무공을 동시에 펼치는 것.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서로 상극인 내공이 충돌하여 주와 인마에 빠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 저 녀석은 운무진이 적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붉은 검기가 오른쪽을 쓸었다. 다섯이 비명과 함께 쓰러졌다. 동시에 왼손에 검이 흘러가듯 움직이며 왼쪽을 베었다. 셋의 목이 떨어졌다. 거침이 없었다. 오른손이 찌르면 왼손이 베었다. 왼손이 막으면 오른손이 찔렀다.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교차하며 피의 꽃을 피웠다. 10, 20, 30. 적들이 쓰러져 갔다. 저게 사람이야? 괴물이다. 공포가 퍼졌다. 적들의 발이 멈칫거렸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저 괴물 앞에 먼저 서고 싶은 자는 없었다. 낙무휼이 눈을 가늘게 떴다. 재미있군. 쓰러진 무인들이 쉰을 넘기고 예순에 가까워질 때쯤이었다. 운무진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했다. 바위를 쳐내고 화살을 맞고 대원을 지키며 싸운 대가가 밀려오고 있었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땅을 적시고 있었다. 아무리 일갑자의 내공이라 해도 한계가 있었다. 검기가 흐려졌다. 동작이 굼떠졌다. 한 놈을 베는 사이 칼이 스쳐갔다. 막으려던 창이 팔을 스쳤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낙무휼이 한숨을 내쉬었다. 토끼몰이도 지겹군. 그가 손을 들었다. 총공격이다. 전원 돌격. 문주들도 나서라. 곽천이 운무진을 바라보았다. 피투성이었다. 온몸에 상처가 있었다. 옆구리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분명 지쳐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아까 그 검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른손에 붉은 검기, 왼손에 푸른 검기, 정파와 사파의 무공을 동시에 펼치며 예순에 가까운 적을 베어넘긴 괴물. 지금 지쳤다 해도 솔직히 저 녀석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 뭘 기다려? 낙무휼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서 곽천이 낙무휼을 돌아보았다. 가늘고 날카로운 눈이 자신을 훑고 있었다. 호대산의 머리가 굴러가던 장면이 떠올랐다. 거부할 수 없었다. 알겠소. 곽천이 앞으로 나섰다. 운무진이 적 하나를 베어 넘기는 순간이었다. 쿵! 장력이 날아왔다. 뇌성 같은 파열음과 함께. 이건 급히 검을 세워 막았으나 충격에 몸이 밀렸다. 발이 땅을 파며 뒤로 물러났다. 곽천이었다. 떡 벌어진 체격에 번개처럼 날카로운 눈빛. 뇌화문의 문주가 장을 펼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곽천이 낮게 말했다. 내 부하들을 많이도 죽였더군.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내 부하들이 먼저 백성들을 죽였다. 백성? 곽천이 코웃음을 쳤다. 천마신교놈이 백성 타령이야? 뇌하장. 장력이 연속으로 터져나왔다. 파열음이 울리며 공기가 진동했다. 운무진이 검을 휘둘러 막았다. 첫 번째를 막고 두 번째를 쳐내고 세 번째를 피했다. 그러나 네 번째가 어깨를 스쳤다. 이미 화살이 박혀있던 어깨였다. 피가 튀었다. 비틀거렸으나 쓰러지지 않았다. 그 틈을 노려 적들이 달려들었다. 운무진이 검을 휘둘러 베어넘기며 곽천을 노려보았다. 인류 고수. 만만치 않았다. 멀쩡한 상태라면 어렵지 않았겠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이미 내공을 많이 소모했고 온몸에 상처가 있었다. 슈슈슉. 암기가 날아왔다. 독고염이었다. 곽천과 싸우는 틈을 노려 암기를 뿌렸다. 비열한. 검을 휘둘러 암기를 쳐냈으나 전부는 막지 못했다. 종아리에 하나가 박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 순간 곽천의 장이 날아왔다. 쿵! 막았다. 그러나 충격에 무릎이 꺾였다. 한쪽 무릎이 땅에 닿았다. 안 돼.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으나 적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검을 휘둘렀다.
베고 맞고 쳐냈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싸웠다. 일어설 틈이 없었다. 끝이군. 곽천이 장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이었다. 운무진이 땅을 박찼다.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내공을 폭발시켜 튀어올랐다. 천마다변보. 붉은 잔상이 허공에 남았다. 순식간에 곽천의 코앞에 도달했다. 뭐? 곽천이 경악했으나 이미 늦었다. 운무진의 검이 번뜩였다. 곽천이 급히 팔을 들어막았다. 호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러나 검은 멈추지 않았다. 호안을 타고 미끄러지며 곽천의 어깨를 베었다. 크악! 곽천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다.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운무진이 착지하며 비틀거렸다. 마지막 힘을 짜낸 일격이었다. 숨이 턱까지 찼다. 그러나 곽천을 베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개새끼가! 곽천이 분노에 찬 눈으로 운무진을 노려보았다. 어깨를 움켜쥔 손 사이로 피가 흘렀다. 죽여! 다 죽여버려!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시야가 흐려졌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다. 조금만 더. 그때 낙무휼이 움직였다. 지루하군. 낙무휼이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 그가 검을 뽑았다. 금장식이 달린 화려한 검이었다. 내가 끝내지. 스. 바람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빠르다. 운무진이 검을 세워 막았다. 낙무휼의 검이 부딪혔다. 쾅! 충격에 몸이 날아갔다. 땅을 굴렀다. 피가 튀었다. 간신히 일어섰다. 손이 저렸다. 방금 그 일격. 곽천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자는 염천호와 비스? 아니 그 이상이었다. 낙무휼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까 내 부하들 죽을 때 봤어? 그가 피식 웃었다. 널 바라보면서 죽더라. 공자님, 살아라고 했던가? 그 눈빛이 꽤 재미있었어. 운무진의 눈에 살기가 서렸다. 낙무휼은 개의치 않았다. 근데 말이야.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늑대처럼 가늘고 뱀처럼 축축한 눈이 운무진을 훑었다. 내가 죽으면 천마신교에서 누가 울까? 운무진의 검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교주의 딸이라고 들었는데. 예쁘던데? 낙무휼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상상만 해도 즐거워지는군.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피투성이었다. 온몸이 상처였다. 그러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타올랐다. 내 목을 베고 나서 생각해보지. 낙무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 그 눈빛이야.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그 눈빛이 절망으로 변하는 걸 보고 싶었어. 운무진이 땅을 박찼다. 마지막 힘을 짜내 달려들었다. 검이 부딪혔다. 챙! 불꽃이 튀었다. 밀렸다. 또 부딪혔다. 또 밀렸다. 강하다. 낙무휼의 검이 물 흐르듯 움직였다. 공격하는 듯 하다가 막았고 막는 듯 하다가 베었다. 예측할 수 없었다. 쓰러지면 안 된다. 검을 휘둘렀다. 막혔다. 다시 휘둘렀다. 튕겨났다. 낙무휼의 검이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또 베었다. 팔이, 또, 허벅지가, 상처가 쌓여갔다. 낙무휼은 급소를 피해 베고 있었다. 일부러, 천천히 죽이려고. 왜 안 쓰러져?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재미있군.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급소를 노리고 있었다. 이제 진짜 끝내줄까?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팔이 떨렸다. 막을 수 있을까? 아니, 막아야 한다. 그때였다. 절벽 위에서 비명이 터졌다. 으악! 뭐야? 낙무휼의 눈이 위로 향했다. 절벽 위. 화살을 쏘던 궁수들이 쓰러지고 있었다. 누군가 궁수들을 베어 넘기고 있었다.
검은 도포, 날카로운 검, 흑영진이었다. 운공자! 흑영진이 소리치며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경공을 펼쳐 착지하며 적 하나를 베었다. 그 뒤로 12명의 대원들이 따라 내려왔다. 늦었습니다. 흑영진이 운무진 옆에 섰다. 그의 눈이 운무진의 상처를 훑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많이 다치셨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습니다. 운무진이 검을 들어 올렸다. 피투성이었으나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흑영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검을 들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낙무휼이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이 왔군.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뭐 10몇 명 늘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다 죽여.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운무진과 흑영진이 등을 맞댔다. 운공자, 저자는 제가 상대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운무진이 낮게 말했다. 저자는 우리 둘이 함께 상대해도 힘겹습니다. 흑영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정도입니까? 좌호법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요? 흑영진이 침을 삼켰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싸워야지요.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간다.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 운무진이 앞에서 흑영진이 옆에서 낙무휼을 향해 달려들었다. 낙무휼이 웃었다. 그래, 이래야 재미있지. 그의 검이 번뜩였다. 운무진의 검을 맞고 돌아서며 흑영진의 검을 튕겨냈다. 두 사람의 협공을 가볍게 막아냈다. 이 정도야? 비웃듯 말하며 장력을 뿜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튕겨나갔다. 땅을 굴렀다. 운무진이 먼저 일어섰다. 흑영진도 일어섰다. 그러나 둘 다 비틀거렸다. 낙무휼이 천천히 걸어왔다. 질긴 놈들.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이번엔 진짜 끝이야. 운무진이 검을 쥐었다. 흑영진이 옆에 섰다. 같이 갑니다. 흑영진이 낮게 말했다. 운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동시에 뛰어들었다. 운무진이 앞에서 검을 휘두르며 낙무휼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에 흑영진이 옆으로 파고들며 허리를 노렸다. 챙! 낙무휼의 검이 운무진의 검을 튕겨내고 돌아서며 흑영진의 검을 막았다. 한 동작에 둘을 상대했다. 느려. 낙무휼이 비웃었다. 그의 검이 번뜩였다. 운무진의 가슴을 노렸다. 급히 막았으나 충격에 팔이 저렸다. 비틀거리는 틈에 흑영진이 파고들었다. 낙무휼이 몸을 틀어 피하며 발을 뻗었다. 흑영진의 명치를 걷어찼다. 흑영진이 피를 뿜으며 날아갔다. 흑영대주! 운무진이 소리치며 낙무휼에게 달려들었다. 남은 내공을 끌어모아 검에 실었다. 천마염왕검. 붉은 검기가 폭발하듯 뻗어나갔다. 낙무휼의 눈이 가늘어졌다. 피하지 않았다. 검을 들어 정면으로 받아쳤다. 쾅! 충격파가 퍼지며 주위의 적들까지 휘청거렸다. 그러나 밀린 쪽은 운무진이었다. 무릎이 꺾였다. 땅에 한쪽 무릎이 닿았다. 안 돼.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낙무휼이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 끝인가? 운무진이 이를 악물고 검을 들어 올렸다. 팔이 떨렸다. 검끝이 흔들렸다. 옆에서 흑영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명치를 움켜쥔 채 피를 흘리면서도 검을 놓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가 운무진 옆에 섰다. 낙무휼이 피식 웃었다. 좋아. 그럼 같이 죽어. 그가 검을 들어 올렸다. 검의 내공이 모이기 시작했다. 음산한 기운이 검신을 타고 흘렀다. 막을 수 있을까? 운무진이 남은 힘을 끌어모았다. 바닥이었다. 내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온전한 상태로 싸웠다면 이겼겠지만 지친 상태에서 싸우다 보니 무진이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다음화가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